뭐 장이 어제 미국 증시 급락 또 내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까지는 뭐 그렇게 안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피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많은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만이 일이 아니라 무려 이 2007년 이후에 스위스가 15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그것도 이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0.5%로 뛰면서 어제 금리를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금리 상승의 도미노 대략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한 45개국 정도 전후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긴축이 글로벌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은 결국 그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유동성 위축을 가져오면서 추세적인 하락은 상당 기간 또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종목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시세가 난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덜 난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닥거리 깔려 있는 종목들은 설사 이제 흔들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또 상대적으로 안 갔기 때문에 조정폭도 작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손절목 종목 하나 있는데 M2I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종목이 손절이 됐다라고 하면 뭐 고가를 슬쩍 갔다가 지금 밀렸지만은 다시 박스권 하나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최근 양선이 연속으로 이제 4개가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제 고가 돌파 시도하는 척하다가 장이 이제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지만은 이 자리는 다시 또 슬슬 추스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위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들은 더 발달하게 될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패밀리 쇼어링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라, 미국 기업들 미국으로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패밀리 쇼어링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 가족 같은 자기 동맹 국가나 자기하고 친한 그런 국가 쪽으로 생산 기지를 이제 모으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사실 경제적 생산적 동맹을 글로벌리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같은 이런 조금 적성국에 가까운 그런 의심스러운 나라들에 들어있던 생산 기지를 자기하고 좀 친하고 또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나 또는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로 좀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되면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인건비 중심의 그런 생산 기지를 만들던 과거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자동화 기기를 통한 이런 약간은 중진국 내지는 선진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에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서 뭐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얻어맞았다고 해서 손절 맞았지만은 다시 또 고가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이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도 이제 아미노로직스를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아미노로직스 5.7% 올랐는데 차트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소위 M2I는 아미노로직스로 따지면 이 처음 상승하고 나서 맞았던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추세를 갖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선한 종목들에 항상 기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역시 큰 그림에서는 터널라운드 종목인데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84,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자리가 똑같이 생겼죠.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물론 이 종목도 지난 이 1년 내내 그러니까 1월부터 올라오면은 맞아서 전저점 근방까지 내려오고 올라오면 내려가서 또 전저점 근방까지 내려오고 하지만 트렌드 자체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두면 손실이 안 나는 거죠. 또 지수도 빠져 있고 이런 자리라서 지수만 안정되면 다시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쓱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큰 그림에서 이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이 월봉이에요. 이 현대 미프조선이 지난 2007년도 중국 관련주들이 대박 날 때 20만 원에 있던 게 여기 떨어져 가지고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최근에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과정에 대시세가 난 종목들은 틀림없이 5년, 10년 안에 10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마치 미포조선이 2005년, 6년, 7년에 그랬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연후에 돌아서는 거 보십시오. 고점이 2007년인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저점은 2020년에 찍혔지만은 돌아서는데까지 드는 시간이 거의 15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너무 많이 올라해서 시세를 냈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그리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신선한 종목, 바닥권 종목은 매수적 접근을 하시면 좋은 자리라는 것을 월봉을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현대 미프조선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살펴보면 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만 덜렁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LNG 수요 증가에 수익성 오르는 조선주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뭐 급등해서 45% 올랐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 가스 무기화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어쨌든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이 가스의 공급처를 유럽은 다변화하고 바꿀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가스는 파이프로 이제 실어오던 시대는 끝났죠. 왜? 러시아가 더 러시아로부터의 LNG 수입은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 가스를 이제 배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가 LNG선을 만드는 도크가 다 찼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호시탐탐이 우리 LNG선이 이제 도크가 다 차서 더 이상 이제 생산 공간이 없으니까 그 남아 있는 잔여 물량을 위한 수주 전략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LNG가 얼마나 이제 우리 한국의 강력한 조선에서의 경쟁 무기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과가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은 성과가 오른다는 건 과거에 소위 우리 조선사들이 그 저가 수주 때문에 굉장히 그 이익이 훼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트렌드의 변화, 그것이 LNG선이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뭐 실적도 주가도 오르겠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 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뭐, K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K는 사실은 이제, 저희 영문, 한국을 나타내는 코리아의 약자죠. 저가 수주에서 탈출해서 청신호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척당 2억 4천만 불에 했는데, 2014년 이후,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2014년이면 거의 그 8년 전 정도 되는데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조선주들은 달러 강세가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약세잖아요. 원화가.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우리 그 원화 약세가 오히려 수출하는 우리 조선주들에게는 수익성 호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랑 조선 경쟁을 할 때 원화 약세가 되면은 우리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던 기억이 한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흐름이지만 지금은 이제 경쟁 상태에 위안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별로 크지 않지만, 그래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될 때 수출주가 유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리로 가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푸틴이 좀 무섭잖아요. 네. 만약에 또 이제 푸틴이 또 봐준다 그랬다가 다시 또 막아버리면 네네. 그런 어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그리고 한편에는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죠. 네. 두 가지를 좀 해서 유럽이 괴로운데,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안 쓰는 대신 중동산 이제 가스를 이제 배달해가지고 이제 배로 운반을 쓴다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푸틴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협상하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사실은 협상은 할 것 같아요. 네. 뭐 전쟁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단 지금은 아직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의욕이 앞선 상태입니다. 아직도 뭐 주먹이 오가는 그런 싸움터에서 승부는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면
물론 이제 우리 뭐 어릴 때도 뭐 좀 다퉈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지만 둘 다 이제 지쳐서 둘 다 쓰러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이 현대전은 한 10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런 협상이나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단 중요한 거는 이게 에너지는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전쟁을 멈추는 그런 문제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의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서 주요 서구 유럽 국가들은 아마도 LNG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1차 목표치는 9만 원, 2차 목표치는 10만 원, 손절은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